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군 이래 초유의 검사 독재 정권,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가 멈출 줄 모릅니다. 야당 주국이 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박정희 정부한 정권 밑에서 살아야 합니까? 무속인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정입니다. 그 폭정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동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관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란 대체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블루스 4편, 대장동에서 등장한 쌍방울. 아니 왜 형들이 여기서 나와?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대장동 개발, 위례 신도시, 백현동, FC 성남을 돌고 돌아 쌍방울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중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23억 원 변호사비를 출처가 모호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납해 주었다라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공작을 펼치고 해당 짜깁기 가짜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연대의 이민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이스트플라이로 이낙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는데 정작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했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김은혜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구는 뉴질랜드 교민 출신인데 그곳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전력도 있고, 교민사회에서 금전적 문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겠죠. 그런 금전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인물로 한국으로 건너와서 노사모 활동을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이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일종의 정치 낭인입니다. 검찰의 쌍방울 23억 원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검찰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각종 별건 수사와 강압 수사로 이재명 대표 주변을 탈탈 털었고, 이재명의 기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쌍방울도 필연적으로 탈탈 털릴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방울에는 이재명 관계자가 아니라 윤석열과 대단히 밀접한 검찰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대거 사내외의 이사로 포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위증을 했던 이남석을 포함해서 인천지검 부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으로 파견되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까지 시켰지만 나중에 정작 쌍방울로 합류하는 김영현 검사, 그리고 박영수의 최측근으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영의 변호를 박영수와 함께 맡았던 양재식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 대거 쌍방울을 통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중 양재식은 대장동 녹취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신의 한 수라고 꼽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쌍방울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검찰이 포기하게 된 계기는 쌍방울이 강남이라고 하는 로펌에 지불한 23억 원이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라 알고 보니 쌍방울 계열사가 M&A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수 자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M&A를 할 때 서로 합의한 에스크로 계좌에 먼저 돈을 예치하고 거래를 하기 위함인데 이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에스크로 계좌 관리를 하고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아온 변호사가 누구일까요? 네, 이남석 변호사. 윤석열 특수부 직계 후배이자 윤우진에게 소개시켜줬던 그 변호사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비리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열심히 수사를 해보니 법조인들이 일명 50억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하고 SK까지 등장을 해서 검찰은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면, 쌍방울로 인해서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쌍방울을 두들겨 팼더니 자신들의 특수부 검사 선배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시겁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불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불난 집이 자신의 집이었던 것이죠. 자, 이 와중에 검찰 수사는 예기치 않았던 성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한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이 알고 보니 연관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2019년 4월 무렵 대장동 분양업자 이기성에게 109억 원을 주었습니다. 이기성은 박영수의 인척으로 남욱 등과는 오랫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액수로만 14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 김만배로부터 이기성으로 건너갑니다. 이기성은 김만배에게서 받은 140억 중에서 100억을 나석규라는 건설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나석규도 오랫동안 남욱 이기성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던 의혹이 매우 짙은 인물입니다. 나석규는 KHENT라고 하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대양금속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자, 대양금속은 옵티머스의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옵티머스의 유력한 이해관계자로 의심받고 있는 정지수라는 인물이 실소유주로 있는 GNC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대양금속의 작전을 위해 투입된 주가 조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정지수는 SFC라고 하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상장사의 대주주이기도 했고 옵티머스와 태양광 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 앞에 중흥이라고 하는 로비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민주당에서 오랜 정치 활동을 했던 어떤 보좌관 출신의 강모 씨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김두일 작가는 옵티머스 재판 과정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정지수의 GNC 파트너스에 송금한 내역을 직접 재판 과정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KH에서 옵티머스 관계회사 정지수 등의 작전 세력이 대거 투입된 대양금속을 인수했다는 점, 그리고 그 자본의 일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KH그룹은 착한 이인베스트라는 회사와 돈 거래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소유입니다. 즉 김만배로부터 흘러나온 돈이 쌍방울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21년 착한 이인베스트 감사 보고서. 주식회사 착한 이인베스트의 단기말 현재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김성태, 지분율 40%. KHENT의 대표는 정모 전 의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정대철 전 민주당 의원의 아들 정호준 의원입니다. 정호준은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이낙연에 의해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되었습니다. 이른바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에는 이낙연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의 오랜 측근인 이모 보좌관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고 이낙연 동생 이계연 씨가 대표로 있던 삼부토건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2대 주주로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쌍방울의 전 대표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출신의 조폭으로 무자본 M&A를 통해 신분 세탁을 한 케이스입니다. KH그룹의 배성윤 회장도 조폭 출신으로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배성윤이 먼저 쌍방울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김성태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 둘은 서로 사채를 빌리고 빌려주는 돈독한 사이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져.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니꺼 내꺼가 없는 거야. 둘의 공통점은 조직폭력으로 시작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 기업가로 신분 세탁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둘 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는 점도 있겠네요. 한편 이기성과 나석규를 통해 들어간 돈 중에서 70억 원은 용인의 모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주가 남경필의 동생입니다. 남경필의 동생은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겠다고 그 건물을 시공한 것입니다. 당연히 남경필 동생의 건물은 신축 건물인데 해당 개발 시행사는 NSJ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즉 대장동의 주범인 남욱의 회사입니다. NSJ라고 하는 이니셜은 남욱의 부인인 전 MBC 기자 출신 정신혜의 영문 이니셜을 거꾸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혜 기자는 위대신도시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위대투자 2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에 이재명을 조준하고 있지만 정작 남욱 등의 대장동 일당을 수사하는 것이 더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남욱은 과거 한나라당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죠. 그러니 남경필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봐도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업은 국힘당 게이트, 법조계 게이트까지는 확실해 보이고 여기에 쌍방울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대철의 아들 정호준이 등장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정지수 등의 옵티머스 선수들이 등장을 한 것은 이낙연과 구 동교동계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국회 앞에 있던 옵티머스 로비회사 중홍도 민주당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강모 보좌관이 속해 있는데 그는 이낙연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광원의 특보로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원은 그 강모 보좌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구 열린공감에서 인터뷰했지만 출판 기념회 축사까지 보낸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강진구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죠.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강민구 부총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화천대유를 최초 세상에 알린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준 사람도 민주당 관계자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결국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와서 제보를 한 거예요. 아니, 한편으로는 진짜 확실한 사람이 연계주고 그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서 나한테 한 거냐. 또한 하필 대장동 주요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가 윤영찬 의원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진술까지 나왔으니 그 의심은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부산저축은행이 있었고 여기에서 불법 대출이 이루어져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여파로 부산저축은행은 망했지만 그 부실 대출을 해준 조우용은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가 로비에서 윤석열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의 수익금이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등의 일명 50억 클럽의 법조인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 수익금은 쌍방울을 통해 옵티머스 세력들과 함께 무자본 M&A에도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익숙한 수박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블루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참으로 버라이어티합니다. 스케일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네요. 하지만 정작 대장동과 쌍방울의 이해관계자인 국민의힘, 검찰, 그리고 민주당 내 내부 수박 세작들까지 연합된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이는 오직 이재명뿐입니다. 돈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돈을 안 받고 청렴하면서 차기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바로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왜 쌍방울 속옷을 사입어서 이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에이, 나쁜 놈들. 대장동 블루스 4편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이대로 끝날 수가 없는 중대한 일이 생겨갖고 마무리 멘트를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부서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한 수익금의 4,800억 원을 고의적으로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 그리고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죠. 하지만 이 구속영장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은 지금까지 대장동 수익금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라는 취지로 반년 넘게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배임 혐의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배임이라는 것은 동기가 있어야 되죠. 때문에 뇌물이든 횡령이든 관련해서 보통 패키지로 묶어야 정상입니다.
뇌물과 횡령이 없는 배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죠. 과거에 KBS 정현주 사장을 순수한 배임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가 모두 무죄가 판명된 사건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이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공공환수 금액이 5,503억 원이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된 판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무시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즉,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혐의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때문에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장 청구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대장동 블루스 1편에서 4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다음번 대장동 블루스 5편에서는 기레기들의 향연으로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사건을 왜곡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